지난 5월 15일 한강 시민공원 망언지구에서 마포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2005년 마포 마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마포야 놀자라는 표어로 진행된 마포 마을 축제는 이 지역의 13개 단체들이 함께 연 큰 마을 잔치였습니다. 지금 오늘 마포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지금 오늘 축제를 하는데요. 우리 마포 FM 방송도 이 마을 축제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축제의 분위기를 소리로 담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포 FM은 지역 밀착형 지역 방송국입니다. 현재 마포 FM과 같은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전국 8군데에서 방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사랑해요 마포 FM.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지금 여러분께서는 마포 FM을 듣고 계십니다. 설교동에 사는 최승영입니다. 마포 FM 화이팅! 지난 8월 21일 대구 성서 와룡공원에서 성서 공동체 FM의 개국식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으로는 전국 최초로 개국한 것입니다. 개국식 준비에 바쁜 사람들 사이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성서 공동체 FM의 자원 활동가들입니다. 이들은 하루 1시간씩 자기 나라의 말로 이주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KBS나 MBC, KBS처럼 방송위원회하고 정보통신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공중파 방송인데 이 방송 나가는 영역이 우리 성서 우리 지역만 나가요. 좀 더 여러분에게 가깝게 친밀감 있는 그런 방송을 준비해 드립니다. 우리 동네 방송이에요. 우리 동네 방송.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는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방송국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자치방송국입니다.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의 역사적인 개국을 힘차게 선언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처음으로 개국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둘, 셋!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국식 이후 축하 행사가 있었고 그 마지막은 이주 노동자들의 무대였습니다. 낯선 음악이 이어지고 잠시 후 무대 앞은 흥에 겨운 이주 노동자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서 들려오는 자기 나라의 음악에 흠뻑 취한 이들의 춤사위는 오래도록 계속됐습니다. 진짜 많네. 네. 제가 잠깐 옆으로 가서 우리 본금자 PD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진행자들이 많아요? 네, 나라가 좀 많습니다. 방송을 월요일 날은 스리랑카, 화요일 날은 중국, 수요일 날 인도네시아, 목요일 날 방글라데시, 금요일 날 파키스탄, 토요일 날 네팔 이렇게 6개 나라 많은데요. 6개 나라 밖에 못하는 겁니다. 아주 보산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왔어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이처럼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야, 저 이름은 개국식이 있기 전 먼저 성서 공동체 FM을 찾아가 봤습니다. 개국식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MC들은 나가셔갖고 정말 열심히 했고 다른 공중파 채널의 아나운서하고 비교해갖고 뒤떨어지지 않는다. 실력으로 평가받겠다. 이런 자신 있는 멘트를 해주셔야 돼요. 성서 공동체 FM엔 장애인들이 직접 만드는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상파라든가 다른 매체들에서도 장애인의 문제를 복지의 문제로만 보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하나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만 보지 장애인의 문제를 또 동등한 인간의 문제로 그리고 권리의 문제,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인권과 권리의 문제로서 방송을 좀 내보내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장애인의 모습이 아니고요. 장애인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내보내고 싶은 게 저희. 오늘 한 방송사의 음악 프로그램 생방송 도중에 무대 출연자 2명이 의도적으로 알몸을 노출시켜 뒤이어 또 한 명이 바지를 내리고 껑충껑충 뜁니다. 지난 7월 30일 생방송 도중 인디밴드들이 알몸을 드러내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중 언론들은 이 사건을 흥미 위주로 보도하면서 홍대 앞과 홍대 앞 문화를 퇴폐적인 것으로 몰고 갔습니다. 홍대 앞에 방송국을 두고 있는 마포 FM은 긴급점검 홍대 앞 문화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지역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 문제가 인디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흥미 위주로 다뤄지면서 홍대 앞 문화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좀 펑크라는 음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분노와 절망을 노래한 폭발적인 반항의 사운드라는 수식이 받는 펑크는요. 체제와 자본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사회 하류 계층이 체감하는 박탈감, 또 정부와 부유층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펑크라는 음악 장르적 특성상, 그러니까 이 펑크는 단순히 음악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생활 공동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주류 미디어에 갖고 있는 반감이라든지, 아까 이제 그 뭐 경찰 조사 결과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재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태생은 그런 주류 미디어에 대한 굉장히 저항감과 주류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맨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한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공동체 라디오는 이렇게 기존 미디어와는 달리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들을 대변합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또한 큰 미디어에서는 다루지 않는 지역사회의 작은 이야기를 다루는 지역 밀착형 방송입니다. 기존 미디어의 시각으로 보면 시시하기만 한 이웃들의 사소한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나갑니다. 지역의 문화행사나 문화 소식 등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면서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지난해 9월 20일 방송위원회에서 소출력 라디오 방송 시범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비영리 지역 밀착형 방송을 하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 시범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사업자는 2005년 한 해 동안 시범 방송을 하게 되고 방송위원회는 이 사업의 결과를 평가해 소출력 라디오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관련 법규와 환경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은 관련 법규가 없이 진행되는 시범 사업이기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범 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에 대한 위상에서부터 시범 사업 추진 방안과 소출력 라디오 방송 확대에 대한 계획까지 어느 하나 의견이 맞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이 시범 사업자들에게 그대로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방송이기에 참고할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방송 시설을 비롯한 모든 준비를 시범 사업자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방송 시설에서부터 각 방송국 간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라디오 방송국의 시설을 모델로 삼은 곳도 있었고 해외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시설을 사례로 삼아 방송 장비를 직접 구입해 조립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로 녹음할 때는 얘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로 녹음하면 얘를 빼야 돼요. 탁탁 빼고 얘를 딱 꽂고 그다음에 뭐 CD 플레이어를 예를 들어서 이 단말기를 할 때 뭐가 있다면 선을 막 뽑아가지고 다시 꽂고 막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죠.
결과적으로 관악 FM은 소출력 라디오 방송의 시설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7월 말 방송위원회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을 도입하기 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 운영 방안은 물론 시설 기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 제시된 방송국 시설 기준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던 시범사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범사업자들은 이날 제시된 시설을 모범으로 삼아 방송국을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 기준도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의 특성을 다 살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지위와 추진 일정에 대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다른 의견을 보여 시범사업의 일정이 계속 늦춰졌습니다. 결국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로 허가하기로 합의했지만 3월 예정이었던 방송국 허가는 이미 8월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8월 말부터 방송국 허가를 위한 준공검사가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기존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이 역시 소출력 라디오 방송의 특징과 시범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엄격한 법 적용이었습니다. 분당 FM에서 준공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평소 보이지 않던 3명의 전파 기능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글쎄 일반 방송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소출력에서 3명씩은 조금 자원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9월 초 시범사업자들이 방송위원회에 모였습니다. 방송국 허가를 앞두고 시범사업자들이 구성해야 할 각종 기구와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청자위원회와 자체 심의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매월 방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단체를 보면은 한 단체에서 한 네 분을 추천할 수도 있는 데가 있고요. 다른 단체에서는 한 분도 추천할 수가 없는 단체가 있거든요. 어렵다고 지금 저희가 지금 판단을 못했거든요. 내부에서. 그런데 이건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기존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소출력 라디오 방송의 전문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역적인 전문이라는 뜻이죠. 보도교양 오락이 아니고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더 지역에 좀 좁다 뿐이고 그거를 오락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분류하는 방법이 다른 거와는 별도로 억지로 끌어붙이려고 하니까 이론적인 모순이 자가 모순이 조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상근 직원이 서너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을 지역의 자원 활동가들에 의해 만들어가는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게 너무 많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방송위원회 역시 이런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기존 법규를 적용하다 보니 생기는 혼란이었습니다. 시범 사업자들은 법과 현실 속에서 생기는 혼란을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경험에서부터 운영비 마련을 위한 재정 방안까지 모든 경험과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힘을 합쳐나갔습니다.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는 전파법 시행령에 의해 1와트의 출력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1와트 출력이면 반경 5km를 방송 권역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산까지는 들리겠네. 저기 산 넘어까지 들리고. 근데 여기는 정말 많이 들리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쪽은 잘 들립니다. 조금 잘 들립니다. 실외에선 자동차로 5km 정도까지 방송을 들을 수 있지만 실내에선 1km에서도 방송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 아파트 들려요? 안에는 안 돼요. 여기까지 1km밖에 안 됩니다. 직선 1km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눈에 보이기는 그렇지만 저도 들리겠는데? 안 저 들려요. 아파트는 조금 들리겠는데? 저기 살거든요. 차는 되겠어요. 차는 되겠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해보니까 어쩔 때는 한 7km도 들립니다. 그렇지. 잘 들려요. 여기 시청이 약 한 2km 되거든요. 거기만 가면 안 들려요. 1와트라는 출력은 이 밖에도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마 사업 계획서에 방송위원회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통해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운영 제언으로 방송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대신 각종 단체와 시민들의 기부금과 후원금, 협찬 고지에 의한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설명회장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적어도 2억에서 적정하게 따지면 3, 4억 정도는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후원료 얼마 조금씩 받아가지고 맞춘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신청 사업금 적용을 하지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시범 사업자들은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1km도 들리지 않는 방송으로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의의도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다는 의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까 나눠드린 그 약정서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자원봉사가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작성하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1와트 출력으로 협찬 수입을 만드는 건 더욱 어려웠습니다. 7월 말 시범 사업자들이 나주에서 실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방송 시설을 비교하고 운영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 방송 출력 문제와 운영 재원 문제가 집중 논의되면서 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도입한 일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170여 개의 방송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처음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를 도입하면서 방송 출력을 1와트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1와트로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력을 현재 20와트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노인이나 음악가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방송에서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한 방송까지 가지각색의 방송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적어도 10와트에서 100와트까지의 출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FM 라디오가 전국에 300곳 이상 돼 더 이상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존 방송의 전파 간섭이나 혼신을 줄 수 있어 출력 증강 역시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출력 라디오에 대한 그런 정책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돈이 들더라도 주파수를 다시 재정비하고 관리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들이고 그리고 주파수 관리를 해서 이 소출력 라디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 23일 마음 가는 대로 새로운 음악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레이디 킴, 크레이그 데이빗, 제임스 블런트, 다니엘 파우터가 우리의 밤을 밝혀줍니다. 마포 FM에서 MP로 활동하고 있는 조용범 씨와 이를 돕고 있는 김정옥 씨는 부부 사이입니다. 김정옥 씨는 마포 FM의 초기부터 방송에 참여해왔지만 출력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다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단단하게 얽매여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방송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청취자가 많아진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자원봉사자들도 자기네 집 주변에서 라디오 들어보고 그러는데 잘 안 들리고 어떨 땐 잡음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방송 누가 들을 수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출력 문제는 자원 활동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출력은 기본적으로 그 재원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 소출력 라디오의 본래적 기능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지역 공동체 또는 지역 문화의 그 권역 그 부분들을 최소한 커버하는 정도의 그런 출력은
출력 증강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 어느 정도 출력을 올려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최소한 20와트 출력 정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농촌이라든가 어촌 지역에 이렇게 지역민들이 분산되어 있는 지역은 출력을 조금 더 넓힐 수 있고 또 그 도시 지역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뭐 20와트 정도로 이렇게 하는 형태,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최소한 그런 정도의 출력 증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 FM의 전파 출력을 보여주는 전개 강도 측정표를 보면 왜 출력을 높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송 안테나가 있는 송신소로부터 1km 안쪽인 홍대 입구역과 서강대 입구의 출력은 50dB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km 지점만 벗어나면 전파 출력이 뚝 떨어집니다. 2km를 벗어나면 방송을 들을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집니다. 마포 FM의 전개 강도는 최고 51에서 최저 24.5까지 평균 40dB도 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시로 지정된 방송구역 전개 강도의 기준을 보면 초단파 방송을 하는 방송국, 즉 FM 방송은 서울 같은 중잡음 지역에서 60dB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개 강도 그래프를 보면 이 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포를 방송 권역으로 하는 다른 방송국들의 전개 강도는 모두 60dB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지역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현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 앞서 1W라는 낮은 출력을 적절하게 올려줘야 합니다. 3, 2, 1.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개국으로 인해 이제 본격적인 시민 참여 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일을 꽃피울 책임은 단지 시민들과 지역에만 있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뿌리를 내릴 겁니다. 단연히 이거 막지 마라, 개뿔에서 막지 마라고 단연하게 말해야지. 그 개식도 돈 1000만원 매덕 들어가면 네가 앞에 돈 10원이나 주냐? 전부 놈들이 다 처먹고 이제 내려. 저 사람들이 정말로 막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답답하고 뭐단 그 속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